여러분은 지금 96.3MHz 수원시 마을해설사가 진행하는 출동 마을해설사를 듣고 계십니다. 본 프로그램은 수원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해설사들이 수원의 역사, 문화유적지와 인물들, 그리고 오늘의 수원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수원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귀를 쫑긋 출동 마을해설사와 함께 수원의 마을 이야기 시작합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을해설사 유재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을해설사가 사랑하는 우리들의 등대, 그리고 북두칠성 같으신 그분, 윤우님과 저희들한테는 거의 동급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우리의 영원한 대표님, 이경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우후! 안녕하십니까. 마을해설사 대표 캡틴 이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하면은 일단 우리 마을해설사를 지금의 마을해설사로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을해설사 선생님들한테는 정말 유재석 같은 그런 윤우님의 그러한 스타일이신 분이신데, 우리 선생님 멋지게 자기소개 직접 한번 멋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50대 중반에 주부로 또 수원에서 마을 해설사로, 그리고 왕의골목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닉네임은 캡틴입니다. 마을 해설사 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너무 짧다. 선생님 너무 하시는 게 얼마나 많으신데.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요,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 붙이자면 우리 마을 해설사를 오늘까지 끌고 와주신 분이시고요, 또한 우리를 끊임없이 공부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를 가든 간에 이제는 옛날의 그런 모습이 아닌 2023년에는 더욱더 발전된 그러한 마을 해설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 텐데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이경 선생님의 덕입니다. 선생님, 네. 진행을 하시다가 이렇게 손님으로 나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조금 제 자리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이제 우리 마을 해설사 분들 모시고 녹음을 여러 번 했는데 다 제가 편집을 했거든요. 하면서 되게 좀 기분도 좋고, 이렇게 사람이 발전해 가는구나, 이런 걸 좀 여러 번 느껴서 기분이 좋았는데, 막상 제가 자리에 앉으니까 살짝 떨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냥 잘 해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옛날에 선생님을 소개를 해주실 때 저희 마을해설사 앞에서 처음 이경 선생님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혹시 그때 멘트 기억하세요? 글쎄요, 기억이 안 나는데 징검다리 이야기했던 거? 이경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름. 자, 이경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이제 예전부터 저를 소개할 때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인데, 제가 이제 이름이 외자잖아요. 그죠? 네, 외자죠. 유재희, 이래서 재희 이름이 이제 두 글자인데, 저만 이제 경이라는 이제 외글자여서 어디를 가든 주목을 받게 되는 게 되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년이 올라갈 때, 학교가 바뀔 때마다 외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우리 세대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세대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역사적인 인물 보면 율곡 이, 퇴계 이황, 다 외자인데, 외자가 그렇네요? 많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외자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 어쩐 일인지 아무튼 제가 외자여서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컴플렉스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저는 좀 평범하게 사는 게 삶의 목표거든요. 눈에 띄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름이 너무 독특하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극복이 안 돼서, 차라리 그냥 어차피 이름이 독특하니 그냥 나를 좀 재밌게 소개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저를 소개할 때, 안녕하십니까. 세종대왕의 이름은 이도입니다. 정조대왕의 이름은 이산입니다.
그리고 저는 막내 여동생 이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의 반응들이 다 웃고 좀 독특한 여자 왔다. 약간 그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해설사로 활동할지 모르고 그냥 내가 내 이름 때문에 갖게 되는 컴플렉스를 극복하려고 재밌게 했는데 마을 해설사를 하면서 그게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이제 왕의골목이나 뭐 어디 교원연수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저를 가끔 그렇게 소개를 하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되게 재밌어 하시고 또 제 해설을 듣는 그런 관람객들도 굉장히 재밌어 하고 또 좋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절대 이름을 안 잃어버리죠. 그렇죠. 네네. 선생님 이름이 그러니까 너무 독특한 이름 맞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선생님은 마을 해설사 하시기 전부터 조선왕조와 엮으셨네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될 줄 알고 참 신기한데요. 네, 그래서 이 경이라는 그 한자도 대부분의 이제 경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경사경자를 많이 쓰는데 기쁠희 뭐 이렇게 해서 경희인데 저는 서울경자예요. 독특하게. 그래서 이렇게 이름 이경을 검색을 하면 이제 이경이라는 이름을 지금 민주당 대변인도 이경인데 이쁘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독특해. 그래서 보면은 많지는 않은데 서울경을 쓰는 사람은 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서울에 가서 나는 크게 성공하고 해야 되겠다. 이름 따라서 가니까. 근데 서울로는 힘들어서 못 들어가고 경기도에서 자리를 잡은 걸로 그냥 만족하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2022년도에 사단법인 한국의 재발견, 우리 궁궐 지킴이 이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이렇게 이제 5대 궁궐과 종묘와 성균관을 해설하는 그러한 해설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름 따라서 드디어 이제 서울로 들어갔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수원에서는 마을 해설사와 왕의골목 해설사로 활동을 하고 매주 화요일은 이제 서울에 가서 창덕궁과 또 이제 흥선대원군의 사가인 운영궁을 지금 현재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하다를 최근에 와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2022년도에 그러면은 준비를 잘 하셔서 서울로 진출을 하시게 된 게 2022년도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꿈은 이제 제가 2013년도부터 이제 아이들 양육을 다 끝내고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을 어떻게 보낼까 이제 고민을 하는 찰나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경복궁인가 창덕궁인가를 하루 놀러를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해설하시는 분이 이제 개량 한복을 입고 나오셔서 해설을 해주시는데 60대 한 중반의 여성분이 근데 제가 굉장히 좀 놀랬어요. 너무 잘하시고 차분하게 우리나라 역사와 그 궁의 특성에 이렇게 맞게 해설을 해주시는데 1시간 반이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의 노년도 저렇게 멋진 모습으로 늙어간다면 나쁘지 않겠다. 근데 처음 꿈을 꿨죠. 그랬는데 그리고 다음 해인가 또 한 번 이제 또 제가 경복궁에 경회로를 개방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4월 1일 날 오픈을 해서 11월 말까지인가밖에 이렇게 한시적으로 경회로를 오픈을 하는데 제가 4월 1일 날 첫 해설 10시를 예약을 해서 해설을 들으러 갔는데 완전히 그 에이스 중에 에이스가 나오셔서 해설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설을 듣고 충격을 받고 지금의 나의 상태로는 절대 서울에 와서 해설을 못 하겠다. 아이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국사 공부를 시작했고 또 이제 우리 궁궐이나 어디 문화재 같은 데 가보면 대부분의 편액들이 다 한자로 쓰여 있잖아요. 네. 거기다 어려워요. 정자는 내가 그래도 좀 읽어보겠어.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막 어려운 막 이렇게 흘림체로 쓰면은 저게 그림인지 글씨인지. 네. 그래서 이제 한국사 공부와 한자 공부를 조금 병행을 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내가 이걸로 효과를 해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2013년, 2014년도부터 그렇게 이제 해설을 막연하게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노년에 저런 모습으로 사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제 꿈을 키웠고, 근데 이제 그때는 너무 막연해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살았죠,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역사 유적지 찾아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사 시험, 한능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한 3번인가를 본 것 같은데, 시험을 보는데 제가 봤던 모든 불탑이나 그런 역사 유물이 다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수월하게 한국사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중급은 한 번에 되고, 그 다음에 고급은 한 번, 2번인가를 더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험을 뭐 높은 점수로 합격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그 시험을 위해서 선사시대부터 그 개화기까지, 한국사까지 전체를 다 훑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게 저한테는 되게 조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제 마을 해설사가 왜 됐냐고 이제 물어볼 것 같아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역시 빠르십니다. 네. 빠름. 그렇게 해서 한 5년, 6년 정도 지나고 나니 이제 나름대로 이제 조금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역사도 보이고, 어디를 가면 문화재도 눈에 띄게 되고, 또 이제 잘못 문화재가 복원된 것도 이제 알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흥미를 계속 잃지 않고 유지를 하는데, 이제 2018년도 가을쯤인가 이제 수원에서 마을 해설사를 뽑는다는 이제 공고를 보게 됐고, 그렇다면 서울로 지금 갈 만한 실력은 안 된다. 그렇다면 수원에서 한 3년 정도는 내가 마을 해설사로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역량을 키워서 서울로 진출을 하는 게 순리적으로 맞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을 해설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거보다는 내가 서울에 가서 경복궁이나 창덕궁이나 이런 데 가서 해설을 하려면 일단 수원에서 좀 비벼야 된다. 또 전문 용어 나왔네요. 수원에서 좀 비비다가 서울로 가면 혹시 잘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을 해설사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징검다리로 생각을 했어요. 이 마을 해설사가. 그런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갖춰진 게 없고 좀 여러 가지로 조금 이제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중간에 깨닫게 됐죠. 그러면서 징검다리는 개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한국사에 대한 지식, 문화재, 뭐 역사, 뭐 모든 걸 이제 쏟아부어서 수원의 학생들을 어떻게 제대로 만날 것인가를 고민하고 같이 찾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더 하게 된 거죠.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했으면 이제 하버드대 갔을 거예요. 서울대 하버드대 갔을 거예요. 나이 진짜 50 넘어서 한국사 공부 다시 했고 또 수원에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면서 마을 해설사로 활동을 해야 되다 보니 수원에 집중해서 공부를 더 찾아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그래서 19년도 20, 21, 22 뭐 코로나 중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전 국민이 다 겪은 그런 어려움이지만 어쨌든 좌충우돌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겪고 공부를 다 같이 모여서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살아있는 공부를 좀 많이 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19년도에 어리바리 활동할 때와 지금 작년에 22년도에 활동할 때는 많이 다르다. 그래서 저도 느끼고 그리고 제가 보는 다른 마을 해설사 선생님들의 그런 표정, 액션 이런 거 하나하나가 참 많이 발전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나. 이경 선생님이십니다. 저야 뭐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 그게 또 맞는 이야기가 이제 있으니까 또 잘 따라준 선생님들 때문에 이제 다 같이 발전하지 않았나. 그래서 되게 작년에는 되게 보람을 그러니까 19년, 20년, 21년은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나? 막 약간 그런 생각이 많았다면 22년도에는 와,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막 뿌듯한 그런 기분 또 보람,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거를
보면서 되게 보람도 많이 느낀 그런 작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을 해설사도 하면서 이제 제가 원하던 우리 궁궐 지킴이도 됐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냥 병행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해설, 이경만이 할 수 있는, 이경한테만 들을 수 있는 해설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올해는 조금 공부를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려고 계획 중인데. 중인데. 자,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제가 마을 해설사 18년도에 겨울에 교육받고 19년도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했는데 한 번도 제가 계획한 대로 세상이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항상 변수가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아주 계속 힘들었던 그런 건데 올해는 또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한 해로 목표로 삼았고, 그리고 이제 마을 해설사로서의 그런 활동은 뭐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지금 역시 뭐 진행을 원래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시고 제가 게스트로 나와서 잠깐 말을 하고 이랬었었는데 역할이 오늘 바뀌다 보니까 제가 끼어들 텀이 없었습니다. 그냥 줄. 선생님, 네. 지금 선생님께서 한 10분 정도 혼자 말씀하신 거 아시죠? 그동안 계속 이거 기술만 담당하다가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 앉으니까 술술술 나옵니다. 그러게 아주 준비되신 분 역시 근질근질 했었던 그 모든 거를 오늘 다 털어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누군가를 보고 나도 저렇게 닮고 싶다 해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시작을 해서 또 누군가는 선생님을 보고 나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저는 리더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늘 항상 생각을 하는 부분이 어떻게 마을 해설사는 저렇게 잘 뭉치지? 어떻게 마을 해설사는 여태까지 유지가 되지? 뭔가 우리가 만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오늘까지 발전하면서 올 수 있게 된 거에서 보면 리더십을 정말 잘 착장하신 우리 이경 선생님이 계셔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경 선생님한테 참 깜짝 놀랐었던 부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리더들을 보는데 선생님께서는 다른 리더들과는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리더 하면은 리더가 가지고 있는 권위, 리더의 그런 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보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경 선생님은 리더의 힘이라는 게 뭔가 봉사정신이라고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돈 한 푼 안 받으시고 정말 여태까지 마을 해설사들을 그렇게 잘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니까 처음에는 저분 뭐지? 솔직히 선생님, 제가 선생님에 대한 그 처음에 이미지가 이경 선생님 처음에 딱 나오셔서 선생님 말씀을 딱 하셨을 때 제가 옆에 계신 박경희 선생님의 손을 꼭 붙들고 저기는 가기가 싫은데 너무 세신 것 같은데 약간 꺼려지기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만나보니까 이분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초석을 다져주시는 분이셨고, 그러한 노력들에 힘입어서 저처럼 이렇게 한 명 한 명 선생님한테 동화가 되고 선생님의 진심을 알고 정말 사심없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모두가 다 알게 된 지금 우리 이경 선생님은 진정한 우리의 리더십니다. 이거 저를 위한 헌정 방송인가요? 그래서 정말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모든 저희 마을 해설사분들, 그렇다고 이경 선생님이 연식이 엄청 되신 분은 아닙니다. 선생님과 제가 엄청 나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선생님을 보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 선생님 등대라는 거 초심 잊지 마시고 꾸준히 저희 마을 해설사들을 위해서도 선생님 지금처럼 열심히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께 제가 막 여쭤보고 싶은 거를 막 적어가지고 왔는데 이미 다 푸셨어요. 그래서 우리 음악 신청곡 하나 듣고 갈게요. 선생님 직접 신청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의 회상이라는 제가 노래를 하나 첫 번째 곡으로 가져왔는데, 이분이 강변가요제 1회에 나오셔가지고 상을 받으셨던 분이세요.
그분의 노래 중에서 회상이라는 노래가 최근에 다시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저도 이제 계속 듣고 있는데 첫 번째 노래로 회상을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김성호가 부릅니다. 회상. 바람이 몹시 불던 날이었지. 그녀는 조그만 손을 흔들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의 눈을 보았지. 하지만 붙잡을 수는 없었어.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지만 멀어져가는 뒷모습 보면서 두려움도 느꼈지. 나는 가슴 아팠어. 때로는 눈물도 흘렸지. 이제는 혼자라고 느낄 때 보고 싶은 마음 한이 없지만 찢어진 사진 한 장 남질 않았네. 그녀는 울면서 갔지만 내 맘도 편하지는 않았어. 그때는 너무나 어렸었기에 그녀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네.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그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은 한두 번 원망도 했었지만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 너무 내 맘을 아프게 했지. 서로 말없이 걷기도 했지만 좋은 기억이었어. 너무 아쉬웠었어. 때로는 눈물도 흘렸지. 이제는 혼자라고 느낄 때 보고 싶은 마음 한이 없지만 찢어진 사진 한 장 남질 않았네. 그녀는 울면서 갔지만 내 맘도 편하지는 않았어. 그때는 너무나 어렸었기에 그녀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네. 노래 너무 좋죠. 어우, 너무 좋은데요. 네, 제가 이분이 저보다 10살이 많더라고요. 59년생이세요. 아, 그래요? 그랬는데 선생님 너무 이렇게 다 밝히셔도 그러네. 되는 거예요? 지금? 어. 나 지금 나 무서운데? 이분이 저보다 10살 연배이신데 이제 60대이신데 너무 이게 60대로서 너무 편안한 얼굴에 제가 좀 그 강변가요제 나왔을 때는 정말 선머스마처럼 나왔거든요. 그 79년도인가 8년도인가 제가 옛날 강변가요제 그 영상을 봤었는데, 근데 최근에 60대 중년이 아니지 노년에 접어든 분이 나오셔. 그렇죠. 네.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목소리를 가꾸면서 사셨을까. 그래서 모든 남성분들이 이렇게 멋지게 나이 들면 얼마나 좋을까. 웃으면서 제 지인들한테 이 노래를 다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오늘 다시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 미성이세요. 맑고 좋아. 예. 네.
이분이 작곡을 많이 하셔가지고 혹시 풍선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다섯 손가락. 네.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이분이 작곡하신 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노랫말이 좀 아름답다, 서정적이다. 그러면 이제 김성훈 님이 작곡하신 곡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아, 또 이경 선생님 덕분에 저 강변가요제 그 1회 출신이신 우리 김성호님의 회상을 또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 혹시 선생님께서는 저희가 지금 2023년, 2022년도 말씀해 주셨고 2018년에 교육을 받고 2019년의 활동과 2020년의 활동, 자, 요렇게 2021년의 활동까지도 선생님 좀 연도별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2019년도에는 어떤 활동을 하신 거죠? 마을 해설사로? 첫 해에는 이제 그 초등학교 3학년만 대상으로 저희가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실에 들어가서 PPT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이제 수원의 역사, 그리고 수원과 관련된 인물, 특별히 이제 정조대왕, 그죠? 그리고 수원의 역사가 시작된 게 이제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이장을 하면서 그렇죠. 시작된 거니까 이제 사도세자, 또 사도세자 하면 또 정조의 할아버지 영조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인 인물, 그리고 수원의 역사적인 장소, 문화재 이런 거를 이제 PPT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수원 화성, 그죠?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버스를 타고 학생들이 수원 화성으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이제 수원 화성도 같이 이제 둘러보고 탐방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수원시가 이제 4개 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팔달구 학생들은 이제 팔달구를 돌아보고, 권성구, 장안구, 영통구 구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구의 역사적인 장소와 인물들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탐방을 했었죠. 첫 해에는. 네네. 그래서 학생들이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3학년이라서 말도 잘 들을 때고, 그리고 그런 수업이 지금까지 수원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들 반응도 되게 뜨거웠었고, 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수업을 못 받았냐, 뭐 했냐 여태 막 이러면서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 그런 되게 좋은 항의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20년도에 이제 갑자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또 수업이 버스 대절이 안 되니까, 그리고 학교 자체를 못 갔잖아요. 그래서 20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서 각 학교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온라인 수풍 수원 검색하시면 지금도 유튜브에 올라와져 있는데, 그래서 구별로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이제 올렸고, 그리고 또 고학년들을 위해서 수원 화성 관련된 또 영상도 또 제작을 해서 또 이제 교육청에 이제 납품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원하면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이제 교육청에서 영상을 이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20년도, 21년도. 네. 그 21년도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수업을 계속 못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저도 줌 수업을 해본 것 같아요. 줌이라는 맞아요. 단어를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냐라고 하는 항의도 제가 조금 몇몇 선생님들한테 받았는데, 코로나가 언제 종료가 될지 모르고 학생들은 커나가고 있는데 마을 해설사로서의 역할이 뭐 딱 정해진 규격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라도 해봐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줌 수업이다. 어차피 학교에서 줌 수업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냥 숟가락 얹어서 줌 수업이라도 해서 마을 해설사로서의 역할을 좀 하자. 해서 21년도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좀 답답하죠. 우리는 현장에 가서 직접 보여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 화면으로 그냥 화면 얼굴에 학생 얼굴 아니고 어떨 때는 막 강아지 얼굴도 나올 때도 있고 막 내가 이거 강아지한테 수업을 하고 있나 막 이런 것도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네. 21년도에는 그렇게 줌으로 1년을 되게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마스크를 쓰고 직접 학생들을 이제 만났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4월 달에 저쪽에 이제 장안구 끝에 있는 학교를 갔는데 3학년 수업을 들어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잊혀지지가 않는데, 선생님 지금 저희 반 아이들이 3학년인데 1, 2학년 때
학교를 거의 못 나왔대. 코로나였으니까. 코로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입학식도 줌으로 했대. 아이고야. 그랬는데 이제 3학년에 처음 올라와서 저하고 첫 소풍을 간 거죠. 소풍.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주변에 공원으로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들한테 첫 소풍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그때 보람을 느꼈고, 아, 마을 해설사 하기를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제 학교 찾아다니면서 수업도 하고 주변에 이제 공원 이런데 버스를 타지 않고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는 다 돌아다니면서 아이들과 같이 함께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대면 수업도 가능하고 이제 마스크도 우리가 이제 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조금 더 발전하는, 더 안정화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지금까지 이제 쌓아온 4년 동안에 이제 역량이 있으니 올해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학생들한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또 다행인 거는 처음에 이제 시작은 3학년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3, 4, 5, 6학년도 하고 이제 그쵸. 요청이 들어오면 중학생들까지도 그렇죠. 수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나날이 어쩔 수 없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 쫓아가면 낙오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해설사 선생님이 저한테 맨날 공부만 시킨다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3학년만 하려고 했는데 4학년도 해달라 그러고 고학년도 해달라 그러고 중학교에서도 요청이 오는데 근데 이제 그런 앙탈을 저한테 부리는 선생님이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준비를 많이 한 선생님들이 계셔서 잘 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1년 총 평가회를 한 날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한 번도 그 뭐라 그러죠? 항의 전화 뭐 수업이 불성실하다, 뭐 탐방이 별로 안 좋았다라고 없죠. 그런 항의 전화를 우리 희망등대 재단에서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그런 평가가 나왔을 때 제가 조금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이런 평가가 오는구나. 근데 또 그러면 또 부담스럽잖아요. 다음에는 더 잘해야 되겠구나. 맞아요. 양날의 검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근데 그거는 뭐 마을 해설사뿐만이 아니고 뭘 하든지 또 그런 또 부담감을 갖고 살아야 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진정한 리더와 관련지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혹시 애청하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리더가 계시다면 저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20년도에 저희가 처음 방송을 저희가 제작을 할 때, 그러니까 유튜브에 지금은 올렸지만 솔직히 그때는 유튜브에 그거를 올린다라는 그냥 올린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뭔가를 좀 한번 해보자. 다들 이렇게 힘들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뭐라도 한번 시도라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했고 또한 그거를 찍는 부분들 아무도 그거를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도 없었을 때 선생님께서 리더인 이경 선생님은 직접 대본을 써가지고 오셨고 그것뿐입니까? 편집하셨죠. 편집했죠. 촬영하셨죠. 감독까지 하셨죠. 네, 다 하셨어요. 솔선수범해서 하셨고 또 줌 수업 저 2021년에 줌 수업 할 때도 솔직히 줌이라는 거 그때 겪어본 분들이 아마 우리 마을 해설사 이외에 다른 지역은 우리보다 그 이후에는 더 하반기 때는 좀 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거의 저희가 처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자 그때 줌이라는 걸 처음으로 이경 선생님 알지 못하셨어요. 처음에. 근데 줌이라는 거 처음 접했지만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배워가지고 하면 할 수 있지 해서 직접 저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인의 시간을 내서 다 우리가 모일 수가 없으니 모여지는 만큼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시간을 할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리더십을 통해서 봉사정신의 이러한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저분은 정말 멋진 분이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선생님 말이라면 다 오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됐던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누구보다도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가 딱 나오셨을 때 정말 각자들 다들 열심히 알아서 잘 챙기시잖아요. 이렇게 온 계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도전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시라는 거 한 번 더 이렇게 칭찬할 때는 뭐 커피라도 쏘면서 이따가 쏘시는 걸로 좋습니다. 네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근데 저희가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이 나오셔서 우리 수원 화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스팟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어디가 좋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경희 선생님을 모셨기 때문에 경희가 들려드립니다. 경이로운 행궁 이야기를 한번 만나보실 건데요. 여러분, 우리 그동안 행궁은 솔직히 저희가 약간 조금 행궁은 좀 빼고 수원 화성 성곽 위주로 그런 건축물을 위주로 얘기를 하고 행궁은 많이 다가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대표님 직접 나와주셨으니까 대표님이 아주 또 재미있고 또 쉽게 행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선생님, 자, 행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수원 화성 행궁 이 명칭을 조금 어려워하세요. 네, 저도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네. 몰랐을 때. 그렇죠. 많이 헷갈리죠. 네. 그죠. 원래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수원 화성이 그냥 화성인 거죠. 화성. 그쵸. 여기가 화성 유수부였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경기도 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원래 큰 수원이었는데 이제 행정구역이 나뉘면서 수원시, 화성시 이렇게 나뉘면서 경기도 화성시가 있어서 이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수원 화성이라고 이제 우리가 명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행궁인데, 행궁이 우리 이제 조선시대 때 전 지역에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시흥 행궁도 있었고, 또 뭐 과천에도 행궁이 있었고, 온양 행궁도 있고, 행궁이 있는데, 이 수원 화성 내에 있기 때문에 화성 행궁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그런 시민들이 많아서 한번 짚어드렸고요. 화성 행궁에 처음에 딱 이렇게 입장권을 끊어서 딱 들어갈 때 첫 번째 문이 신풍로예요. 신풍로. 네, 신풍로. 신풍로. 이제 화성 행궁의 정문인 거죠. 근데 네. 원래 이름은 신풍로가 아니고 진남로였었어요. 우리가 이제 남쪽을 진압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진남로였었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행궁이 지어질 당시 정조 13년에 첫 번째 이름이 진남로였는데, 나중에 이제 정조대왕께서 어머니 해경궁 홍씨 회가변을 하는 1795년일 거예요. 그때 신풍로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갑자기 이제 정문의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신풍로가 그러면 이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좀 어렵지만 한 번 정도는 들어볼 만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면, 중국의 한나라 있잖아요. 네. 한나라를 이제 중국을 통일했던 한나라의 이제 첫 번째 왕이 유방입니다. 유방.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한나라의 이제 고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방의 고향이 우리가 이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중국의 페리연 풍읍 중량리라고 해요. 아, 리가 있긴 있네요. 읍도 있고. 네, 아, 읍도 있고. 우리가 네. 읍치 뭐 네. 이렇게 하고, 또 페리현을 다스리는 사람들 현감. 현감. 들어봤죠. 그러니까 좀 매치가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페리현 풍읍인데 거기 앞에 패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풍이 들어. 풍읍. 아. 그런데 이 풍읍이 이제 잘 기억을 해두시면, 이 한나라 유방이 이제 중국을 통일하고 장안에다가 이제 수도를 정했겠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셨나 봐요. 근데 이제 아버님을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적군들이 언제 와서 아버지를 해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장안성에 있는데 자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유방이 그 풍읍 지방하고 똑같이 장안에다가 이제 조성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고향을 새로 조성을 한 거죠. 그래서 풍읍이 새로운 풍읍이 된 거죠. 그래서 신풍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다. 아, 새로운 풍읍. 새로운 풍읍. 그래서 이제 그 풍읍에 살고 있는 고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이주시켜서 아버지랑 같이 뭐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 고사에 이렇게 뭐 역사의 기록을 정조대왕께서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곳이 네. 새로운 풍읍, 신풍, 새로운 고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태어난 곳은 이제 서울에서 한양에서 태어나셨는데 네. 아버지를 위해서 묘를 옮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행궁을 옮겨왔고 수원화성을 조성을 했으니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여기 와서 제2의 고향 삼아서 살겠다라고 하는 큰 뜻을 품고 이제 신풍로라고 하는 이름을 바꾼 거죠. 아, 그게 바로 저희가 행궁에 갔을 때 표 끊고 제일 처음에 보이는 그 문인 거죠. 그렇죠. 신풍로. 신풍로. 네. 오케이. 그렇죠. 자, 그래서 그때 신하들이 아마 신풍로라는 이름 편액이 바뀌면서 많이 놀랬을 거예요. 신하들이 이게 단순한 행궁이 아니야. 뭔가 좀 정치적으로 그럴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뭔가 정조의 야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아주 정말 깨닫는 그러한 문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은 이제 신풍로고 이 행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네. 그래서 다른 행궁 같은 경우 뭐 온양온천이나 뭐 강화도나 이런 데하고 좀 다르게 굉장히 규모가 큰데 한양에 있는 궁궐의 제도를 좀 많이 가져왔나 봐요. 그래서 삼문 삼조 제도라고 하는 거 있는데 좀 어렵긴 한데 문이 3개예요. 그래서 신풍로가 첫 번째. 그렇죠. 신풍로. 그다음에 두 번째 문은 이제 좌익문이라고 그래요. 좌익문. 네, 그래서 옆에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좌익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이 우리가 아까 그 유방의 고향이 페리현 풍읍 중량리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중량리에 가보면 진짜 중량문이 있답니다. 그 마을로 들어가는. 그래서 세 번째 문은 중량문이 되는 거예요. 중량문.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큰 뜻은 뭐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유방의 고향 주소 하나만 알면 신풍로와 그 다음에 이제 중량문을 알게 되는 거죠. 연결이 되네요. 연결이 되죠. 네네. 한 번만 들으면 잃어버려도 상관은 없어요. 네. 나중에 그냥 유방의 고향의 이름을 따서 신풍로가 지었구나. 지어졌고 중량문이 온 거구나. 네. 뭐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좀 알고 가면 더 잘 보이니까. 그럼요. 그리고 또 중량문을 지나면서 들어가면 가장 또 좋은 또 가장 그렇죠. 또 아주 중요한 또 건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장 이제 화성 행궁에서 가장 중요 건축물이 되는 이제 봉수당이 있는 그쵸. 거죠. 네, 그래서 봉수당인데 이제 만년의 수를 받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머니 회가잔치 때문에 이제 봉수당이라는 이름을 이제 지어서 이렇게 편액을 걸은 거고. 이제 이 봉수당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 한옥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네. 이제 기둥은 나무로 되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지붕은 기와로 이렇게 올려져 있고 한데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나름대로의 이제 건축물에도 질서가 있답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 이름표가 무엇이 붙었느냐에 따라서 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높은 건축물의 이름은 대부분 다 전으로 끝납니다. 화령전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임금하고 관련된 데는 다 전으로 끝나는데 서울의 창덕궁에 가시면 이제 인정전, 네. 경복궁에 가시면 근정전. 아. 그래서 우리가 가끔 사극 보면 전하 이렇게 예, 표현할 때 예, 그 예. 전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제일 높은 건물은 이제 전인데 이거는 이제 왕을 상징하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봉수당, 당이 들어갔잖아요. 당이요. 네. 여기는 이제 여성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건축물이 당입니다. 그래서 봉수당, 어머니를 위한 건축물, 어머니 최고의 여성으로 이제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봉수당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원화성에서는 행궁에서는 이제 봉수당이 가장 권위 있는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봉수당, 그죠? 네. 그렇게만 알고 계셔도 그냥 괜찮고요. 바로 옆에 그 어머니가 주무시는 또 침소를 네. 그 회가반에 맞추어서 지었는데 그것도 당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장락당이라고. 장락당. 봉수당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예, 봉수당.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이 당이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전보다 바로 아래긴 하지만
제일 높은 여성으로서는 가장 높은 건물이 이제 당이니까 장락당입니다. 근데 이 장락당은 어디서 왔냐? 똑같이 이제 중국의 그 황제가 있잖아요. 네. 황제가 있으면은 이제 황비도 있을 거고, 네. 그죠? 그리고 황제의 어머니 이제 태후, 모후라고 표현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장락궁이죠. 장락궁에서 이제 황제가 이렇게 이제 정치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황비와 모후, 태후가 거처하는 공간으로서 이제 그게 이게 뭐라 그래 이미지가 이제 됐나 봐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 정조대왕께서 어머니를 위한 공간으로 장락당으로 이름을 딱 붙이는 거죠. 태후, 모후, 황제의 어머니. 약간 그 정도로 어머니를 아주 최상으로 높이는 거죠. 숙소 하나 이름을 정하면서 신하들이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한 효자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야. 그렇죠. 대단하죠. 네. 그래서 제일 뭐 다 건축물이 여러 개가 있지만 특별히 이제 봉수당과 장락당 정도는 알고 가시면 아 여기가 정조대왕의 어머니를 위해서 회갑잔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래. 그건 이제 봉수당. 그리고 어머니가 주무시는 편안한 공간인데 정조가 직접 이렇게 어머니를 위해서 지은 침소이면서 이제 직접 편액을 이제 써주셨대. 장락당. 요 정도만 알아도 훌륭한데. 아우 끝입니다. 끝입니다. 저보다 낫습니다. 그거 아시는 분들. 네. 선생님, 근데 이 행궁이 완전히 다 거의 다 무너지고 한 개만 건축물 하나만 남아 있었던 거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다 복원이 됐다는 걸로 그렇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하나 남아 있었던 거의 오리지널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우리가 수원 화성 행궁에 갔을 때 오리지널을 딱 볼 수 있는 곳은 어느 건축물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신풍로를 통과해서 중간에 문이 뭐지? 좌익문을 통과해서 중량문을 통과해서 네. 이제 제일 먼저 만나는 가장 중요한 건축물인 봉수당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봉수당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이제 가보시면 맨 끝에 득중정 옆에 낭남헌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낭남헌. 네. 전에 그 무예 24기가 원래 무예 24기가 행궁 앞에서 좀 크게 했었는데 코로나 시국 때 낭남원에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하셨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 낭남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게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화성 행궁을 철저하게 다 파괴를 했죠. 그래서 봉수당에다가 병원, 자해의원을 지어주고 또 경찰서 지어주고 뭐 이러면서 기존에 576칸여 정도가 됐었는데 다 파괴를 하고 낭남원 하나만 남겨뒀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이제 광교로 이사 갔지만 신풍초등학교 교무실 겸 뭐 이렇게 그런 학교 건축물로 쓰다 보니까 그거 하나만 남겨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낭남헌. 네. 그리고 그 건축물하고 붙어 있는 게 바로 뒤편에 이제 노래당이라고 하는 그런 건축물이 같이 있는데 그 부분만 오리지널 건축물이고 나머지는 이제 최근에 복원한 그런 건축물이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러나 이제 다른 지역의 행궁들은 파괴되어서 흔적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대부분인데 그나마 이제 수원 시민들이 뜻을 모아서 이렇게 이제 최대한도로 오리지널에 가깝게 복원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 그건 수원 시민으로서는 되게 좀 자랑스럽고 갈 때마다 좀 뿌듯한 것 같아요. 네. 자, 너무 길게 하면 화성 행궁 재미없습니다. 그렇죠. 듣다가 끊어버릴 것 같으니 자 네. 빠르게 예.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 앞으로 우리 마을 해설사의 그 활동 계획을 조금 좀 알려주시기 전에 우리 그럼 음악을 한번 먼저 듣고 갈까요? 네네. 그것도 좀 길 것 같죠, 그렇죠?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경 선생님께서 또 신청해주신 두 번째 곡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곡인데 선생님 이거 왜 직접 설명해 주시고 왜 이걸 또 고르셨는지 가수가 같아요. 네. 제가 첫 번째 노래로 김성호의 회상을 들었는데 또 이분이 또 부른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일단 천사와 커피 마시려면
가야 되는 거 아니, 아닌가요? 근데 하늘로? 저도 예전에는 천사로 불렸습니다. 정말 빨리 듣고 와요 선생님. 네. 네, 노래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눈부신 모습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죠. 나의 더러운 것이 묻을까 두렵기도 했지만 그녀에게 다가갈수록 내 마음은 병이 들었죠. 그녀는 천사의 얼굴을 천사의 맘을 가졌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죠. 허름한 청바지에 플라스틱 귀걸이를 달고 있던 그녀를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건 너무나 자랑스러워. 내가 갖고 있는 또 하고 있는 내가 그렇게도 원했던 모든 것 어느 날 갑자기 의미 없게 느껴질 때 오겠지만 그녀와 커피를 함께 했던 가슴 뛰던 기억은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사랑이란 말이 점점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요즘이기에 나는 그녀를 감히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싫었어. 네, 노래 너무 좋죠. 왜 이렇게 죄다 노래가 좋을까요? 네, 가사가 이분이 가사를 참 잘 쓴다는 생각을 제가 노래를 들을 때마다 하는데 좀 옛날에 저를 이렇게 그리는 듯한 그런 가사도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 걸로요. 네.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 마을 해설사로서의 그 앞으로의 이제 또 계획이 있다면 우리 마을 해설사로서 2023년에 우리 이경 선생님의 계획 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특별한 계획이 있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닌데 이제 계속 해왔던 이제 수원시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중학생들까지 수업과 탐방 이제 잘 해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목표예요. 어쨌든 마을 해설사의 역할이 주된 역할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제 수원시에 처음으로 전근을 오신 교원들 이제 그분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수원화성을 소개하는 그런 연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도 아마 그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반응도 좋고 또 선생님들이 수원화성을 친근하게 느끼게 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한마디라도 더 해줄 수 있으니까 저는 아이들 수업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 연수도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잘 하고 싶은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윤필령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육능 해설도 겸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육능은요. 또 이게 어떻게 손대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저희 해설사 중에서는 아주 경력이 많으신 우리 많이 알고 계시는 두 분만 현재 이거를 진행하고 있으시지요. 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용건능을 이제 해설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준비를 잘 해서 용건능 해설을 좀 더 잘 해보고 싶어요. 작년에는 이제
막 욕심이 앞서가지고 제가 개인적인 욕심을 막 챙기는 듯한 그런 해설을 해서 조금 반성을 했는데 올해는 궁금해하는 것들을 이렇게 조금 해소해주는 그런 좀 친절한 해설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해설사로서의 계획은 뭐 특별히 달라진 거는 없고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활동들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계속 우리가 또 너무 반복이 되면 또 솔직히 우리도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마을 해설사 대표로 또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 우리 모임이 좀 더 발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또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또 역할이잖아요. 대표라는 역할이. 아, 어렵죠. 네, 이게 참 어려워요. 정말, 제가 예. 집안 살림 하기도 힘든데 어쨌든 대표로서 또 그런 살림까지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방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눴던 화성행궁. 네. 화성행궁을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해설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좀 올해 준비를 해서 화성행궁 해설도 조금 이렇게 역량을 키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인 바람은 수원화성을 이제 해설도 많이 하고 자주 가지만 처음 시작점에서 마지막 종착지까지 한 바퀴 완주를 잘 최근에 못한 것 같아요. 제가 한참 수원화성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다닐 때는 완주를 여러 번 했는데 한 코로나 이렇게 하고 하면서 한 요 3, 4년간은 그렇게 완주를 못한 것 같아서 올해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해설사들한 단톡방에다가 번개를 쳐서 수원화성 완주할 사람 모여라. 그러면 주말이든 주중이든 한 2시간 정도면 딱 넉넉 잡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렇게 완주 모임을 한번 번개 모임으로 그래서 이제 너무 부담은 갖지 않고 너무 뜨거워서 또 큰일 나니까 그래서 너무 뜨거울 때는 이제 밤에 야경을 보면서 걷고 또 너무 추울 때는 또 이제 또 쉬기도 하지만 어쨌든 올해는 이제 수원화성 완주 모임을 한번 해볼까 이제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이제 23년도에 또 준비된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또 학교 교육 현장에 또 이렇게 실현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거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자 우리 역시 다 계획이 있으시고요.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해설사 선생님, 우리 올해도 자주 봬요. 자, 저희 올해도 공부각입니다. 네, 자 끊임없이 공부 화이팅! 네,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또 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아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해설사들이 자기가 해설해놓고 자기가 막 감동받을 때도 있어. 보면 내가 여기까지 해설을 근데 이제 첫 해에는 이제 외워서 달달달달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막 쫓기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가끔가다 모니터링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부한 것들이 술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끔 질문이 뜻밖의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에 당황하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답도 잘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었네 약간 그런 본인 스스로 감동받는 그런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다 좋아요. 앞으로 계속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좀 개인적으로 바랄 뿐입니다. 아유, 좋습니다, 선생님. 우리 앞으로 해설사, 마을 해설사 선생님들, 자, 우리 꽃길만 공부하면서, 자, 꽃길만 밟으면서 함께 가시기를, 자, 좋습니다. 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오늘의 녹음 참여 소감 어떠셨나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지루하지 않았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이경 선생님 모시고, 자, 즐겁게 아주 훌륭한 대화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선생님, 안녕! 지금까지 여러분은 96.3MHz 수원시 마을해설사가 진행하는 출동 마을해설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수원 FM 홈페이지와 팟빵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